여기에 경기 후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믹스트존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 소감, 팀 내에서의 지시사항과 대표팀 내에서의 지시사항의 차이 등을 물으며 일반적인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들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인터뷰 말미 직접 홍명보 감독을 경험해봤는데 소감을 물었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고 느껴졌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당황하며 7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뉴스 인터뷰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이슈로 다 담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인 선수는 7초간 정적 후 갑작스럽게 질문하니 당황스럽다며 겨우 인터뷰를 이어갔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확고했다. 선수들이 잘 따른다 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언론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좋은 감독 밑에서 플레이하다가 낙하산 홍명보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전술 코치랍시고 있는 놈도 B급입니다. 그냥 이강인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선수들이 감독님을 잘 따른다가 최고의 립서비스인 것입니다. 선수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무승부면 답이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전의 답답한 판정의 분노 유발 주심이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이강인의 골을 무효시킨 그 주심으로 밝혀지며 화제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석연찮은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전반 5분 이재성은 설령우의 패스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 하메드에게 발을 밟혀 넘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 페널티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심이 관대한 성향인 탓에 반칙 선언이나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황인범은 후반 38분 상대 선수의 살인 태클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뻔했습니다. 황인범이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선수 생명에 위협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황인범이 태클을 당한 순간 살짝 발을 떼지 않았다면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를 지켜보던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해설위원도 팔레스타인의 태클을 심각하게 중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심은 옐로카드만 꺼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심은 전반 추가 시간 박용우의 득점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장면이 파울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날 주심은 과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펼친 우루과이전에서 노골을 선언한 바로 그 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에서 황희찬을 야din굴게 한 요르단의 악질 태클을 방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 한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에서 주심이었던 아라키 유스케는 한국이 1대2로 밀리던 후반 27분 이강인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이 이재성의 머리를 맞고 튀어 올랐다가 김영권의 헤더로 연결됐음에도 VAR 온필드 리뷰까지 거친 뒤 결국 골 무효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엔 요르단의 경기 내내 계속된 반칙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한국 팬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당시 심판진은 일본인들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아라키는 그중 VAR을 맡았었습니다. 당시 주심 기무라 히로유키는 요르단 측의 도를 넘은 과격한 플레이에도 경고 카드를 꺼내지 말지 주저할 뿐 끝내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황희찬이 두 번째로 넘어져 그라운드에 나뒹굴었을 때는 눈앞에서 지켜봤으면서도 반칙만 선언했습니다. 심판진은 이후 황인범이 거친 태클을 받는 장면이 뚜렷하게 잡힌 뒤에야 옐로카드를 꺼내며 축구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커는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 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B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환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나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있을 때부터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 이강인은 무언가 다르다. 아주 특별한 선수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우리 방식이 아주 잘 맞고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영리하다. 다재다능하고 체력적으로 강하며 기술까지 뛰어나다. 나는 이강인과 함께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깜짝 놀랄 활약을 펼칠 선수가 될 거라는 현지 매체 전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츠는 PSG, 루이스 엘리케의 새로운 놀라움, 지난 시즌 비티냐,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같은 몇몇 PSG 선수들은 엘리케 감독 지휘 아래 완전히 폭발했다. 이번 시즌 엘리케가 다시 어린 선수 중 하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나는 이강인이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가 이렇게 젊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PSG는 활력이 넘치며 무엇보다도 유망한 팀으로 구성됐다. 지난 시즌 엘리케가 부임한 후 일부 선수들은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면서 이강인이 폭발할까? 프랑스 수도에서 소심한 첫 시즌을 보낸 이강인은 일관성과 통계를 볼 때 PSG가 마요르카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 2,200만 유로 약 326억 원을 지출한 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에서 능숙하고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올 시즌 PSG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